안녕하세요. 추부야팀입니다. 오늘은 충무로에 오랜만에 오셨는데 제가 갑자기 인터뷰하자 그랬습니다. 현재 중앙지방법원 참여관으로 계시는 위계현 박사님 모시고 경매 얘기 좀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수건장님께서 충무로로 부르시더니 고등어 구이 먹고 저는 커피 한번 마시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경매 인터뷰를 하자 그래서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건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8년 전 건대 부동산대학원 석사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주대 부동산 박사과정을 마쳤고 법원에 한 25년 근무하면서 경매 개장, 등기관 등등 부동산 관련 과를 다양하게 경험했습니다. 현재는 참여관으로 하고 계시죠? 네, 현재는 이제 참여관을 하고 있고 이제 퇴직을 예상하고 법무사 개혁을 위해서 막바지 작무를 열심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많은 그 경매 관련 접하면서 제일 약간 안타까웠던 것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입찰하면서 실패 사례, 낭패 사례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안타까운 거요. 네. 제가 경매 개장을 할 때 한 7, 8년 전에 경매 개장을 중앙법원에서 했었는데 그때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게 강남역에서 역삼역 사이에 있는 10층짜리 빌딩이었는데 감정가가 약 400억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1등과 2등이 뒤바뀌는 운명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뒤바뀌었냐면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1등은 법인이 입찰했고 2등도 법인이 입찰했습니다. 1등이 405억, 2등이 400억에 입찰했는데 1등이 낙찰이 안 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을 안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인감증명이나 이런 거는 대단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입찰을 할 때 법인 등기부 등본을 안 가져와가지고 폐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고를 하고 낙찰 불허가에 대해서 불허가 신청도 내고 했지만 끝내는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405억 1등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2등 400억이 입찰에 성공하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고 그 직원이 부사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 박사님께서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그 경기 입찰할 때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아니면 또 인터넷 봐서 잘 작성했습니다. 네. 작성했는데 그럼에도 입찰표 작성 오류라든가 해가지고 본 입찰을 못하는 경우 그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희들이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감정이 10억이고 최저가가 10억인 경우에 그러면 입찰 보증금은 10% 아닙니까? 1억이면 동그라미가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즉 동그라미를 8개를 써야 되는데 동그라미를 하나 더 써가지고 그분은 낙찰 불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낙찰 불허가 신청을 했지만 보증금을 찾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조금 더 실수해도 뭐 오케이인데 입찰 금액은 정확하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런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가령 제가 잘못 적었거나 그러면 전혀 돌려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입찰 불허가라든가 이렇게 좀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타깝게도 이미 입찰이 완성되었다면 뭐 입찰 전에야 뭐 용지를 바꿀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이미 입찰을 했고 돈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일단은 어렵다고 봐야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찰과 관련돼서 매각 불허가 사유를 찾는다면 매각 불허가 사유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서와 매각물건 명세서 사이의 차이 주로 우리는 이제 법원에서 공고하는 건 매각물건 명세서의 내용을 공고를 하는데 그 내용에 하자가 있다든지
또는 송달에 하자가 있다든지, 즉 송달이란 채무자에게 우편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이해관계인에게 우편물을 보냈는데 빠졌다라든지, 또 감정을 했는데 그 내용이 매각 물권 명세서와 다르다든지, 어떤 권리의 하자, 이걸 찾는다면 잘하면 매각 불허가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아주 쉽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으나 도전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또 입찰 진행하면서 얼핏 보면 이제 무서운 단어인데 경매 입찰 방해죄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실제로 적용도 되나요? 법원 업무를 진행하면서 제가 그런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매계 근무를 네. 한 뭐 4년 이상 해봤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 추 형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입찰 방해죄가 성립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입찰 방해죄가 성립된다는 거는 이제 경매 입찰을 방해할 고의를 가지고 방해를 해야 되는 그런 죄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다든지 뭐 그런 거는 있을 수는 있었으나 특히 뭐 채권자, 특히 채무자가 경매를 방해하기 위해서 지인을 통해 유치권을 신고한다든지 원래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물건에 유치권을 성립한다든지 해서 일반인들로 하여금 저가 낙찰을 유도하려고 할 경우에 그 채권자들이 자기가 회수할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소를 하는 걸 봤습니다. 고소를 하는 걸 봤는데 그게 입찰 방해죄까지 전개돼서 실질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 궁금해서 이제 입찰 방해죄와 관련된 판례나 이런 걸 조회를 해봤는데 가끔 이제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라든지 그게 경매 방해죄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바로 눈앞에서 보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